자, 이제 말라위에 도착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순서가 약간 제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어요? 이런 죄송합니다. 네, 말라이 여행 잠시 후에 하고 경제학의 두 번째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성물 경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이야기 들으면 경쟁을 먼저 떠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자가 하는 게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기본 신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아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있지만 이거를 아담 스미스의 아이디어를 후세의 경제학의 거인들이 수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 수학적인 정리를 통해서 증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여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분을 소개하면 레옹 알라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프란시스 에즈워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빌프레드 파레토, 그다음에 케네스 에로, 제라드 브루 위에 세 분은 사실은 미처 노벨상을 받기에는 너무 앞세대이셨고 뒤에 두 분은 밑에 두 분은 이제 72년과 83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결론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쟁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명제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적인 수학적인 증명이다 라고 하고 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왔던 수많은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경제학이 보였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재를 공급해야 되는 경우, 두 번째 어떤 재화의 소비나 생산에 외부성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경쟁이 완벽하지 않아서 불안정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 혹은 경제 주체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사실은 이 제1정리 실패 중에 사실은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성물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고 사실은 그걸 위해서 개도국 저개발국가의 시골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왼쪽의 사진들을 보면 마을에 사람들이 나와서 마을에 새로운 길을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신장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길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마을 주민들의 모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정부가 나와서 해주면 좋은데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공공재 공급의 문제이고 그 아래쪽은 사실은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와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을 주민들이 다 얻는 혜택이지만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면 마을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심해서 이런 공공재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면서 이제 빈곤 종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목적인데 그랬을 때 이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의 농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고 세계은행이든지 아시아개발은행이든지 혹은 각국의 개발을 담당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제협력단 혹은 코이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개발 전략을 어떻게 짜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개발 전략이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혹은 공동체 주도 개발 전략입니다.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여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면
2019년도 상반기에만 78개국의 저개발 국가나 개도국에서 199개의 공동체 주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에 총 23조 원의 돈이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발 전략인데 그러면 이 공동체 주도 개발 전략은 성공적일까?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돈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이든 아시아개발은행이든 혹은 한국국제협력단이든 코이카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라고 하는 게 큰 이슈인데 여기에 이제 코이카뿐만 아니라 이 농촌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게 한국의 사례입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이루어졌던 새마을운동 사업인데 물론 이제 새마을운동 사업을 이제 국내에서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바라보긴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제외하고 새마을운동 사업은 과연 한국에서 성공적이었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성공적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코이카 이사장님이 세계은행에 가서 김용 총재를 만나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인 농촌개발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용 총재가 그러면 에비던스를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업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농촌 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남자 지도자와 여자 지도자를 해서 일종의 일단 성평등을 이룬 것도 큰 기여였었고요. 그 다음에 정신교육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새마을운동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핵심 요소는 마을 간 경쟁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새마을운동 사업은. 그래서 두 마을 간의 비교를 해서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 잘 추진했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시멘트 같은 걸 더 많이 공급한다든지 지원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요소들을 넣었는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게 즉 시장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을 간 경쟁을 시키는 게 성공적인 공동체 주도 개발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질문이 있고 사실은 월드뱅크가 진행하는 수많은 CDG 사업에 이렇게 경쟁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국제협력단이 2015년과 2019년도에 한국형 CDD 모델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그리고 사실은 다른 세 나라 동남아시아 국가에 지원했던 사업에 이런 경쟁 컴포넌트가 들어가고 이게 한국형 CDD 모델의 독특한 점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미얀마에는 이 총 4, 5년 동안에 10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총 한 25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고요. 캄보디아는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총 1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원한 건 아니고 연구팀이 지원한 건 아니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정부의 돈을 받고 들어가서 지원을 했고 여기에 농촌진흥청이든 여러 사업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는 팀을 이루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약간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9개의 리전과 스테이트에 대해서 여기 점들이 실제로 사업이 들어갔던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깜뽕스프, 뜨벙크벙 이렇게 3개의 주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에 깜뽕스프 같은 게 이렇게 10개의 마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초기부터 들어가긴 했지만 이걸 설계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 사업이 진행됐던 마을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마을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론 이제 대조군 마을을 정했고 새마을운동 사업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을 간 경쟁의 효과가 어떤지를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물론 이제 새마을운동 사업이 뭐였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있었고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 나라의 정부의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또 코이카의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고, 소득 증대 사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들도 있어서 이 각각 컴포넌트들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모든 마을에 2만 불 정도를 일시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각 마을의 성과에 따라서 A, B, C로 나눈 다음에 가장 잘하는 마을은 4만 불, 두 번째 마을은 3만 불, 세 번째 마을은 2만 불. 그걸 2018년도에도 반복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사업이 끝나면서 2018년도에 가장 잘했던 마을을 2만 불을 주고, 그 다음으로 잘했던 마을은 1만 불을 주고, 그 다음 잘했던 마을은 이제 아무것도 안 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캄보디아도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봤지만, 저희가 무작위 배정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을들이 잘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 첫 두 해의 연거퍼 A 등급을 받았던 마을들과 C 등급을 받았던 마을들을 비교해봤는데, 구성원들 간의 신뢰 지수가 높다든지, 혹은 공동의 액션을 취하는 그 빈도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 응집력이 높다든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높은 마을들에서 사실은 좀 더 AA로 성과를 내는 마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은 마을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인 개발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가이드의 설명이 조금 길죠. 현장으로 가기 전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상에 질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는 질문인데요.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 간 경쟁이 가진 의미를 무드로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셨어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그걸 보시게 된 거예요? 제가 교수님보다 연배가 좀 더 낮아서 예. 직접 보진 않았고요. 예. 하지만 그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 정신교육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으로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구적으로 사용하기가 쉬운 정책 도구입니다. 사실은 가령 지도자의 정신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마을 간 경쟁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을 간 경쟁의 효과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경제학자로서 아주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결국 그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마을 간 연대가 새마을운동으로 깨어졌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농촌이 하나의 어떤 집단체로서 이 국가라든가 다른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가 직접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농촌의 연대가 깨어졌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뭐 생각이 있으셨다는가, 그런 것까지 혹시 염두에 두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쟁이 순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간 경쟁을 하게 되면 마을 내 구성원들 간의 연대 의식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마을 간 사람들 간의 연대는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서 이걸 잘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담지 못했고 이게 저희의 역량의 부족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물 일에 대한 호기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지혜롭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과연 같은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그 지혜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 혹시 아까 그 합리성이라는 것과 나이가 들면서 합리성이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지혜가 늘어나게 된다면 두 가지가 뭔가 다른 개념이 아닌가라고 유튜브상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활 혹은 이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호모 이코노미쿠스처럼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극단으로 선택을 하진 않고 사실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갈등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아마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불필요한 갈등들을 야기하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약간 손해 보더라도 좀 이렇게 물러서거나 이런 것들까지 함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이익 추구를 극단까지 몰지는 않고 어느 정도로 타협하는 만족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꼭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거는 약간 어떤 윤리적인 기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방청객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또 그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도록 할게요. 만약 이거는 이제 그 만약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합리적인 것과 경쟁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경제학의 성물 경쟁이라는 것과 합리적이 이게 두 개가 반드시 결합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은 이제 주어진 시장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본인의 만족도를 최대하는지에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입장에서 물론 윤리적인 입장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고요. 그걸 잘 할 수 있는지에 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 경쟁은 그러한 인간들이 혹은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시장이라든지 혹은 비시장적인 영역에서 만나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직 답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마을과 못하는 마을이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지속 가능한 계속 그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 아직 확인 안 하셨을 텐데 그 연구자로서 미리 한번 예상할 수 있다면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 동남아시아의 한국형 농촌 개발 모형을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일부분만 시도를 했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마을에 경쟁을 시켜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하고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걸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가축을 키워서 시장에 팔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사실은 한국에서 누리는 그 시장의 거래 정도를 그 나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도매업이란다 소매업들이 상당히 그 작은 거래 비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껏해서 좋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은 소득 증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을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서 생산해낸 것들을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주고 그것들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 마을마다 노동력들이 있는데 그 노동력들이 어떻게 국가 전체적으로 배분이 되어야만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농촌 개발 사업 그 하나로만은 안 된다라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농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중화공업이라든지 경공업 그다음에 대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들어가야만이 그 나라가 정말 빅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행을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사실. 예, 감사합니다.